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어만 둘째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이대에 나왔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보러 왔어요. 와, 이대 진짜 오랜만이네요. 1월이니까 방학 중일 텐데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대 학관 있는 데네요. 이거 공사할 때에도 제가 이 동네에서 놀았는데 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그러네요. 여기가 그 이대 안에, 이대 학관 안에 있는 이 아트하우스 모모라고 하는 영화관 앞입니다. 여기는 예술영화관 같은 느낌이고 1관과 2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요새는 옛날 거를 다시 틀어주는 느낌이네요. 책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네요. 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눈 안에 너. 이 책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진짜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네, 라라랜드. 흑흑랜드라고도 불리는 라라랜드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보러 온 영화는 바로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기대돼요. 제가 켈로치를 꽤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여기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컬렉션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고 어디 있는 것일까요? 10대 때는 저는 영화를 하고 싶다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화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개봉작들을 볼 때면 설레는 기분이 좀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수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네, 영화를 보러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네, 저는 다니엘 블레이크를 다 보고 나왔는데 울어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없네요. 막 펑펑 우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켄 로치의 영화가 그렇듯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저의 감상,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짠! 네, 그리고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다 말고 잠깐 짬이 나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목에도 썼다시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는 스포일러가 거의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안 봤는데 스포일러 난 싫어 이런 분은 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차라리 추천을 드릴게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는 그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4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었던 지금 한 60 정도 돼 보이는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죽는 얘기예요. 그게 다죠. 메인 스토리는. 좀 더 길게 부연을 해보자면 40년 동안 목수 생활을 성실하게 해오고 이제 상당히 최근까지 아마도 치매인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를 끝까지 돌보다가 사별한 이 다니엘 블레이크 씨는 이제 일을 하다가 참고로 자식은 없고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실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한동안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다니엘 씨는 오케이 그러면 일을 쉬고 이제 대신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니까 질병 수당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화면이 완전 새까만 화면에서 그 수당을 주는 뭐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 씨와의 이 문답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문답이 되게 말도 안 되는 문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장병 때문에 와가지고 질병수당을 신청하는 건데 심장 뭐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진짜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손가락은 잘 움직이냐, 뭐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들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뭐 쓸데없는 것들을 몇 개 하더니 아 너는 뭐 점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해도 막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빡침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제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좌절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어쨌거나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계속 이 수당 저 수당 알아보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뭐랄까 그런 수당을 주는 심사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 센터에서 우연히 KT라는 이름을 가진 싱글맘을 만나요. 두 아이를 기르는 최근에 그 동네로 이사 온 싱글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상담을 하러 갔는데 단지 길을 잘 몰라서 몇 분 늦었다는 것만으로 상담 자체에서 막 말도 안 되는 페널티를 받는 거를 이제 다니엘 씨가 본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막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제 둘 다 쫓겨나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제 이 케이티네 집안하고 다니엘 블레이크 씨하고 친구가 돼서 서로 막 도와주면서 정말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어찌됐든 이제 KT는 돈이 없고 다니엘 블레이크 씨도 돈이 없지만 KT네만큼 처절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돕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천신만고 끝에 이 질병 수당을 못 받은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재판을 하러 이제 가죠. 그거를 같이 해주는 변호사 말로는 이 케이스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해주는데 이제 이 다니엘 블레이크 씨가 법정에 서서 이제 자기의 억울한 얘기를 하려고 뭘 막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읽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막 숨을 고르는데 이제 숨을 고르다가 이 할아버지는 이 다정하고 성실한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이제 그거를 같이 도와주러 따라갔던 KT는 막 오열을 하고 그 법정에서 읽으려고 했었던 그 다니엘 블레이크의 글을 다니엘 블레이크의 장례식에서 대신 읽어주고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휘황찬란한 볼거리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볼거리라고 한다면 가난에 대한 진짜 디테일한 어떤 묘사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지금의 복지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는가 그 다니엘 블레이크와 KT가 살아가는 영국의 그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제 국가의 손을 떠나서 민영화되었고 그리고 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복지 시스템은 말이 좋아서 복지지 사실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왔을 때 갖은 논리와 핑계를 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의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안에 요소로 들어와 버리면 너무너무 곤란한 그런 것처럼 취급돼서 다 막 배척당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안 돼. 느낌을 가지는 거는 안 돼. 이런 식이거든요. 이 속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한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그런 많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도 제 동생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의 영상, 뭐 아오모리 영상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딸 셋의 둘째고 그리고 제 동생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제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같이 이제 형제 자매로 태어났으니 함께 가능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의 삶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함께 그 동생의 삶이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다니엘 블레이크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화 속의 다니엘 블레이크 씨는 질병 수당을 받으려고 하지만, 저는 대충 한 1년 전? 1년? 그쵸? 한 정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장애인 연금을 신청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제 동생은 옆에 다른 사람이 없이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이제 소득이 없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도에 기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다가, 아,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뭐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도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절차를 찾아보고 실제로 트라이를 했던 거죠. 이제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 이제 보조가 필요하다라는 종류의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처음에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신청을 시작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6개월이 걸렸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처럼 주변에서 가족이 자기를 서포트를 해주고 있지만, 만약 아무도 자기를 서포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받기까지 6개월 동안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생존해야 되는 거죠. 일단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뭐를 했냐를 생각해보면 정말 아직도 기가 차는데, 일단 장애인연금을 신청을 이제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장애 등급 재판정이라는 거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기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장애의 특성, 뭐 그런 경중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국가가 임의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뭐 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애들한테는 이걸 줄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장애가 심해가지고 1등급이 제일 이제 심한 거고 6등급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근데 1등급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적장애 1급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장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재판정을 받으러 가면은 일단은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은 내 불행의 값을 조금이라도 깎기 위한 이 복지 제도와 나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힘들고 서글픈데, 내 장애가 굉장히 대단한 장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제 동생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1급에서 2급으로 장애 등급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이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장애 등급 재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조정을 받는 비용이 비싼 주제에 비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그때 비보험으로 뗀 장애 진단서의 가격이 몇만 원이었는지를 찾아보려고 계속 과거 페북을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엄청 비쌌어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장애 진단서를 받은 거죠. 근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관문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통장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을 받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통장이 있어야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필요 서류야. 그래서 이제 통장을 만들러 이제 동네 은행으로 간 거죠.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요즘에 통장, 대포 통장 뭐 이런 거 때문에 새로 신규 발급 잘 안 해주는 거, 은행으로 갔더니 은행에서는 이 장애인 연금 때문에 만들러 왔다라고 하니까 장애인 연금을 만든 그 서류를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한 서류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얘가 필요하다고 하고 얘는 얘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물론 이제 일은 결국에는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랑 은행 직원을 직접 이제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걸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했는데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지적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최초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역시 아무런 서포트 없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장애인 연금을 혼자서 받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 그리고 사실은 서러움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6개월이 걸렸으니까 최종 연락을 받기까지 제 동생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4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의 네,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살고 있는 시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월 이용료는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주는 장애인 연금을 받아봐야 제 동생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스스로가 살아가는 시설의 이용료조차 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회적 존재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 블레이크에 비교했을 때 더 또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건, 거기는 민영화가 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부가 운영하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높은 비용을 치르면서 통과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끊임없는 자기 불행에 대한 증명과 그 증명에 수반되는 자괴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짐인 거죠.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돈이 돈이지만 개돼지한테 주는 돈인 건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돈인 건지 진짜 이건 알 수가 없다. 어떤 감정의 돈인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네, 아무튼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현실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사회적인 의미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진짜로 운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장애를 개인의 내지는 그 본인이 태어난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 의무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 내가 장애인이더라도 나를 돌볼 가족이 있으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존속해오고 있죠. 그 부양 의무제에 비추어서 보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어서 돌봐주니까 그나마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족이 있지만 도와주진 않아. 이런 경우엔 국가는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진짜 많죠. 부양의무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죠. 지난 대선의 공약. 이걸 폐지하겠다. 하지만 폐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등급제. 이것도 폐지하겠다. 이것도 공약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은 이제 나를 도와줄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는 정말 살아나가는 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소위 그 도움을 준답시고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사실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가 아니라 멋대로 나의 고통을 재단하고 자기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며 다시 한번 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탄핵이 뭐 2월이나 3월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제 60일 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 때도 뭐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겠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물론 이 사회에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부양의무제 그리고 장애등급제는 정말 꼭 폐지하겠다라고 모두가 공약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거를 실현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지키면 그만인 정부를 계속 봐왔으니까 좌절하고 싶지만, 저는 사실은 좌절하고 싶지는 않다. 좌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굉장히 이제 가슴에 콕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케이티라고 하는 싱글맘의 집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모든 절차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도 다 지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두문불출. 집에 들어가가지고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케이티네 집에 꼬맹이 여자애가 이제 다니엘의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다. 왜냐면 너 그때 우리 도와줬잖아. 나도 네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의 마음을 이제 다시 녹이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는 좌절할 뻔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 수당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을 계속 했었던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는 그걸 얻지 못하고 죽었지만, 내가 도왔던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서로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를 지탱해주고,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힘이 되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네, 계속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들을 공부하고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다큐멘터리보다 더 다큐멘터리 같았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아마도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VOD 같은 게. 영화 추천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다면 이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또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제 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모두 날씨가 풀렸지만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함께 기운 내서 생각하는 날들을 보내봅시다. 안녕.